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8일 일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글 조유미 그림 화가율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머릿속에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걱정을 담아봐요. 그리고 상자의 문을 닫아요. 조금은 괜찮아질 거예요.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하기 힘든 날이 있다.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걱정이 많아 이도 저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시계바늘은 움직이는데 해놓은 일은 없고 마음만 조급해진다. 그럴 때면 나는 마음속에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 걱정을 넣는다. 찌꺼기처럼 떠도는 걱정들이 상자 속에 다 들어가면 그 문을 닫는다. 그 후에 걱정을 담은 상자를 마음 한구석에 밀어둔다. 상자가 아직 튼튼하지 않아서 걱정들이 튀어나오려 하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머릿속은 평화가 찾아온다. 처음에는 머릿속에 상자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눈을 감고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걱정이 몰려올 때 자연스럽게 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머릿속에 작은 상자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걱정은 내버려 두면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었던 것들이 어디선가 물을 머금고 와서 내 머릿속을 짓누른다. 몸은 하나이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일할 때 최대한 집중해야 하는데 어떻게 불어났는지도 모를 걱정 때문에 나의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큰 상자도 아닌 아주 작은 상자에 걱정들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상자만큼 걱정의 부피가 줄어들어 해야 할 걱정과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골라낼 수 있게 된다. 걱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밀어두는 것이다. 걱정이 한 번에 몰려오면 혼란스러울 테니 하나씩 천천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나요? 별들이 금방이라도 내 앞으로 쏟아질 것만 같지만 별은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신의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걱정들이 금방이라도 당신에게 쏟아질 것 같지만 걱정이 당신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해가 뜨면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걱정들도 사라질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말끔히. 너무 깊이 걱정하지 말아요. 언젠간 지나갈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는 것, 무언가에 부딪혀 헤매고 있지만 결국엔 출구를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너무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게 되더라도 당신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테니까. 살다 보면 내 발 앞에 아주 두꺼운 선이 그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너는 딱 여기까지니까 넘어오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 선을 한계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나에게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를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건 마음가짐부터 틀린 거라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마음가짐부터 틀려먹은 아이가 되기 싫어서. 하지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분명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른들은 그 사실을 어린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한계는 분명 있다. 그게 노력의 부족이든 타고난 재능의 부족이든 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게 실패는 아니다. 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니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안내판에 불과하다. 물론 내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해서 속상하겠지만 희망을 꺾을 일은 아니다. 한계에 부딪힐 당시에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서 인생이 다 어그러진 게 아니다. 인생의 길은 여러 갈래다. 마치 미로찾기와 같아. 당신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미로의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고 지금은 출구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마주친 한계는 미로의 갈래를 만났을 때 왼쪽 갈래에 선택했기 때문에 마주친 것일 뿐이다. 그럼 다시 오른쪽 갈래로 돌아가면 된다. 왼쪽 갈래를 선택한 게 당신의 실수나 잘못은 아니다. 미로의 바깥으로 벗어난 게 아니니까. 그저 당신은 미로 찾기를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뿐이다. 당신은 앞으로도 여러 갈래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로 안에서 헤맬 수도 있다. 하지만 출구는 반드시 있다. 수채화를 그릴 때 사비연필로 밑그림부터 그린다. 하지만 인생은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 매 순간의 선택의 실전이며 그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늘 두렵기도 하다. 나의 선택이 인생이라는 그림을 망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괜찮다. 새로운 도화지 위에 다시 그리면 되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인생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가 한 장뿐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 붓을 들고 팔레트 위에 물감을 찍어라. 당신만의 색깔로 당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풍경이 예쁜 자리로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닿을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나에게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저히 괜찮아질 것 같지 않아서 낙담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무거운 마음에 돌을 얹은 것 같다. 너무 슬퍼서 한 바가지의 눈물을 쏟고 있는 나에게 내 아픔을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고통은 다른데 마치 나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틀을 만드는 것 같다. 꼭 말로 위로해주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닌 느낌만 주면 된다.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그냥 내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같은 공기를 마셔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는 나를 어떻게든 끄집어 일으켜 세우려 하지 말고 내가 앉기 편한 자리를 찾아주는 게 나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된다. 이왕이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예쁜 자리로. 혼자이고 싶지 않아.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는 비도 언젠가는 그친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불행도 언젠가는 그치겠지. 누군가 나에게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다면 나는 잘 지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싶다. 혼자 맞는 비는 너무 아프고 외롭고 슬프다. 그저 원망스러울 뿐이다. 우산 하나 갖고 있지 않은 나에게 왜 이렇게 비를 뿌려대는 것인지.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는 게 힘든데 왜 절망만 안겨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스럽다. 내리는 빗물이 너무 차가워 지독한 감기에 걸리고 말 것이다. 똑바로 설 수가 없다. 나는 나약하기 때문이다. 그 흔한 감기에도 열이 펄펄 끓어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다. 참 억울하다.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준다던데 신이 나를 과대평가한 게 아닐까. 나는 이 정도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재채기 한 번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콧물이 조금만 차도 숨쉬기가 어렵다. 난 아주 약하고 약하다. 그러니 부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비를 막아줄 우산이 없다. 비를 맞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 않다. 서럽다. 서러워서 눈물이 난다. 힘든 일이 닥치면 다들 기댈 곳 하나씩은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흔한 기댈 곳 하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우는 게 눈치 보여서 울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눈치 줄 사람도 없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시리도록 차가운 비를 다 막고 있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눈앞이 뿌옇다. 덜 마른 그림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도화지에 물감이 퍼지는 것처럼 온 세상이 내 눈물로 번진다. 따뜻한 눈물 방울이 눈가에 맺히면 차가운 빗물과 만나 볼에는 미지근한 물줄기가 타고 오른다. 그것이 나의 울음일 것이다. 서러워서 터져나온 울음일 것이다. 내가 울어서 비가 내리는 것인지, 비가 내려서 내가 우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속 시원히 울고 나면 하염없이 내리는 이 비가 그치길 바란다. 비가 내릴 때마다 나에게는 우산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산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가 내리면 우산이 갖고 싶어지니까 괴롭다. 우산을 아무리 갖고 싶어 해도 우산을 가질 수 없으니까 괴롭다. 그러니 제발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이 비가 그칠 거라는 것을 안다. 비가 그치면 지독한 감기가 나을 거라는 것도 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듯이 불행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가 그치고 감기가 나으면 더 좋은 세상이 나를 맞아주었으면 좋겠다. 혼자서 비를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선물처럼 주어졌으면 좋겠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덮쳐와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 하나였다. 한 줄기의 희망 덕분이었다. 고생만 시키지는 않겠지. 힘든 삶만 살다 가지는 않겠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 하나만으로 버티고 버텨온 세월이었다. 희망마저 없었다면 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아, 그렇다면 소망을 바꿔야겠다.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비를 맞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달라고 바라야겠다. 나는 비가 싫은 게 아니라 혼자서 비를 맞는 게 싫은 거니까. 힘든 삶이 비처럼 그치고 아픈 마음이 감기처럼 나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습니다.